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요? 그럼 둘이 되면 진짜 괜찮아질까요? 새벽마다 찬 공기를 뚫고 배드민턴을 치며 살아온 지 10년. 누구보다 규칙적이고 담담하게 살아온 제게 어느 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방울토마토 하나에 구운 달걀 하나에 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사랑받는 느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인생의 두 번째 연애.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 이 길이 외로움보다 더 큰 고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사랑을 남기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피부에 스며들었다. 라켓을 쥔 내 손이 벌어지고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 상대편 코트에 툭 떨어졌다. 멋진 스매시네요, 재화 씨. 저는 평생 그런 거 못 칠 것 같아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김미자라는 이름의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그 미소가 내 마음에 오랜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재화입니다. 올해 66살이 되었어요.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10년이 되었고 아이들은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지요. 그동안 저는 새벽마다 배드민턴을 치며 외로움을 달래왔습니다. 단조롭지만 나름의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동호회에 새로 들어온 김미자 씨가 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죠. 저 회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김미자라고 해요. 올해 63살이고 취미로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눈매가 묘하게 제 첫사랑을 닮았습니다. 청순하면서도 장난기 가득한 눈동자였죠. 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능청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동호회 회원들은 환영한다며 박수를 쳤고 저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휴식 시간, 미자 씨가 제게 다가와 물통을 건넸어요. 선배님, 물 드세요. 많이 흘리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적응하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좋네요. 특히 선배님처럼 실력자가 있어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살면서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제 운동 실력을 칭찬받은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미자 씨가 작은 도시락 통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이거 토마토예요. 제가 직접 기른 거예요. 운동하고 드세요. 보약이에요. 그녀는 능숙하게 토마토 하나를 꺼내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했지만 달콤한 토마토 맛과 함께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고등학생처럼요. 맛있죠? 제가 농약 안 치고 키운 거예요. 네,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호회 활동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배드민턴 가방을 챙기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자 씨가 제 라켓을 보더니 말했어요. 선배님, 이 라켓 그립이 많이 닳았네요. 제가 갈아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 잘해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에이, 맡겨보세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해줬거든요. 그녀도 혼자라는 사실에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를 더 챙기기 시작했어요. 미자 씨는 저를 스승님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고 저는 그녀에게 배드민턴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동호회 원래의 날입니다.
다 같이 모여 치킨과 맥주를 나누는 날이죠. 그날 저녁 미자 씨와 저는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스승님, 맥주 한 잔 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스승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재화라고 불러주세요. 아이고, 어색하네요. 하지만 좋아요, 재화 씨. 맥주 두어 잔에 취기가 돌 무렵 우리는 함께 집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봄날의 선선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벚꽃이 흩날리는 골목길을 지났어요. 와, 벚꽃이 정말 예쁘네요. 미자 씨가 감탄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무심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미자 씨는 뿌리치지 않았죠. 오히려 제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하네요, 재화 씨 손. 그 순간 머릿속에 하늘에 있는 제 아내 출란이 생각났어요. 출란아, 지금 보고 있니? 내가 축복해 주는 걸까? 죄책감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간 조용히 만남을 이어갔어요. 동호회에서는 이미 우리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해주는 분위기였죠. 어느 날 딸 민정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아빠,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망설이다가 미자 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도 사랑해도 돼요. 엄마도 하늘에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민정이의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재혼을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거란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가족들만 모인 작은 식장이었어요. 아들 승우와 딸 민정이 함께 축하해 주었고 미자 씨의 딸 소연은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승우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결혼 후 첫 며칠간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와 아침에 눈을 마주치고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기쁨. 그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죠. 재화 씨,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밥 많이 드세요. 미자 씨는 항상 환하게 웃으며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듯 했어요. 아침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둘이서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 일상이 즐거웠어요. 동호회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부럽다니까요. 회원 중 한 분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미자 씨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화 씨, 사실 소연이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조금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직 우리 관계가 시작 단계라 돈 문제를 섣불리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자 씨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 생활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추석이 다가왔죠. 미자 씨, 이번 추석에는 승우네랑 민정이네 다 온대요. 잘 부탁해요. 그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할게요. 추석 당일 아침부터 미자 씨는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도 옆에서 도우며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함께 송편도 빚고 제사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정오쯤 승우네 가족과 민정이네 가족이 도착했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 하며 저에게 달려왔고 미자 씨에게도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주의 순진한 인사에 미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추석 식사는 화목했어요. 모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민정이는 미자 씨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고 승우는 제가 달라진 모습을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결혼하시고 더 건강해 보이세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어 아이들이 모두 떠난 후 거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자 씨가 조용히 소파에 앉아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우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딸 보고 싶어요. 명절인데 소연이 얼굴도 못 봤네요. 그제야 미자 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즐거운 명절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딸을 보지 못한 서운함을 참고 있었던 거죠. 내 아이들과 손주들로 가득한 집안에서 그녀만 자신의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미자 씨, 미안해요. 제 가족만 생각했네요. 다음에는 소연이도 함께 하자고 해요. 미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소연이도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보고 싶네요. 그날 밤 저는 미자 씨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소연이와 식사 약속을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소연이를 만나보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가 가족인데 소연이도 만나봐야죠. 다음 주 주말 우리는 소연이네 가족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미자 씨는 기쁜 마음으로 소연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불고기, 잡채, 그리고 새우튀김까지 마치 명절 음식상처럼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소연이가 새우튀김을 정말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새우튀김만 해주면 밥 2공기를 뚝딱 비웠어요. 미자 씨는 딸 이야기를 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약속 시간은 오후 6시였어요. 하지만 7시가 되어도 소연이네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몇 번이나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어요. 소연이한테 전화해 볼까요? 전화를 했더니 소연이가 곧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시 반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고 그 뒤로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과 5살쯤 된 아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미자 씨는 반가움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소연아, 우리 딸 왔구나. 이리 와. 이분이 엄마 남편 되시는 홍재화 씨야. 소연은 저에게 가볍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최대한 친근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소연 씨, 많이 기다렸어요. 미자 씨가 아침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답니다. 소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애가 갑자기 때를 써서 늦었네요. 소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니인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 지내요? 이 사람이랑?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제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소연 씨, 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하셨으니 많이 드세요. 특히 새우튀김은 소연 씨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하셨대요. 소연은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소연네 가족과 대화를 이어가려 했어요. 다음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서 보내면 어떨까요? 승우와 민정이도 있고 소연 씨네 가족도 함께하면 더 풍성한 명절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저씨랑 가족 아닌데요? 그런 말 그만해요. 테이블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미자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죠. 소연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미안해요, 재화 씨. 제가 실례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딸 민정의 환한 축복, 미자의 온기 어린 배려가 단숨에 날아가 버린 듯 했습니다. 소연은 음식을 몇 점 더 집어먹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전세금 이야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번 달에 올려달래서. 미자 씨가 당황한 듯 소연을 제지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하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따로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어차피 아저씨한테 도움 받으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자 씨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소연이 전세금이 부족해서. 그때는 대답을 피했지만 지금은 소연의 말로 확신이 들었어요. 진짜 아빠였으면 나 단칸방에 안 살게 했겠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이제 가볼게요. 애도 잠들 시간이고. 미자 씨는 당황한 얼굴로 소연을 말리려 했지만 소연은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재화 씨, 정말 미안해요. 소연이가 원래 좀 예민해서.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어색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과연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자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배드민턴은 점점 뜸해졌고 밤늦게까지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준비하던 아침밥도 이제는 제가 혼자 차려 먹게 되었어요. 그 나이에 그 정도 못해요? 밥 정도야 알아서 드시지.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미자 씨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런 말들이 늘어갔어요. 어느 날 미자 씨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재화 씨, 이거 입어봐요. 당신 옷이 너무 촌스러워서 새로 샀어요. 제가 30년 넘게 입던 스타일의 옷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화려한 색상의 옷들을 넣었어요. 하지만 난 이런 스타일이 익숙한데. 당신 그 촌스러운 옷 입고 다닐 거예요? 내가 챙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 취향, 제 시간, 제 공간이 하나둘씩 지워져 갔습니다. 함께 웃던 식탁은 점점 냉랭해졌고 손잡고 걷던 골목길도 이제는 혼자 걷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미자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돈 많은 줄 알았어요. 좀 속은 기분이에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자 씨, 내가 평범한 공무원 출신이라고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그래도 집이라도 좀 더 크거나 저축이라도 많은 줄 알았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속마음이 이제야 드러난 걸까요?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미자 씨를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걸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예전처럼 일어나 배드민턴 가방을 챙겼어요. 미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꿈쩍도 하지 않았죠. 미자 씨, 배드민턴 안 갈 거예요? 오늘은 좀 피곤해요. 당신 혼자 다녀와요. 이제는 익숙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웃으며 걷던 길을 혼자 걸었어요. 동호회 사람들은 미자의 소식을 물었지만 저는 그저 몸이 안 좋아서요라고 둘러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미자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아침밥을 차려놓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끔 나가는 봉사활동이 있었거든요. 미자 씨, 밥 먹고 가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알아서 드세요. 찬장을 열어보니 김치와 몇 가지 밑반찬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 살 때도 이렇게 먹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딸 민정이가 손주와 함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침 일찍 연락이 와서 미자에게 말했어요. 민정이가 온대요. 점심 뭐 해줄까요? 냉장고에 김치찌개 있어요. 그거 데워 드세요. 민정이가 도착했을 때 저는 김치찌개를 데우고 계란말이 하나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반찬이라곤 그게 전부였어요. 아빠, 반찬 이것뿐이야? 민정이는 말을 아꼈지만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풍성한 밥상이었는데 말이죠. 괜찮아. 아빠가 건강식으로 먹고 있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이 타들어갔어요. 나는 여기서 어떤 존재인가? 미자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어머, 민정이 왔구나. 반갑다. 밥은 먹었어? 민정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막 먹으려고요.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민정이는 계속 밥상을 쳐다보다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요즘 잘 지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응, 잘 지내지. 걱정 마. 밥을 다 먹고 민정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자 미자는 그럼 부탁해라며 거실로 가 TV를 켰습니다. 민정이는 제게 눈짓하며 부엌으로 불렀어요.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래, 괜찮아. 처음이라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민정이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안기며 할아버지 집은 왜 이렇게 심심해요? 라고 물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민정이가 떠난 후 미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딸 참 예쁘네요. 근데 왜 자주 오는 거예요? 신혼인데 불편해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그 골목길에서 손을 잡던 따뜻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그 온기가 지금의 이 차가운 밥상과 얼마나 먼지 생각했어요. 다시 새벽 배드민턴 채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은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첫날이 될지도 모른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주인인가? 아니면 손님인가?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배드민턴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의 동호회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재화 씨, 오랜만이네요. 미자 씨는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있어요. 거짓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미자의 차가운 태도를 설명하긴 어려웠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차 한잔하며 옛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미자는 벌써 나가고 없었습니다. 메모 한 장만 남겨져 있었어요. 친구들과 점심,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허전한 마음으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었더니 제 옷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고 미자의 옷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책장에 있던 제 사진첩들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내 공간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었구나. 어느새 이 집에서 제 흔적이 지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서랍 안에 보관해둔 아내 출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출란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날 저녁 미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미자가 늦은 밤에 귀가했습니다. 화려한 쇼핑백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미자 씨, 우리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요? 난 피곤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미자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화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난 당신이 좀 더 여유로울 줄 알았어요. 소연이도 도와줄 수 있고 나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럼 우리 결혼은? 물론 당신도 좋았어요. 하지만 난 이제 혼자 살던 시간을 그리워해요. 당신은 너무 규칙적이고 너무 소박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해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자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미자는 출근했다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들 승우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아니, 그냥 너희 잘 지내나 싶어서. 정말 괜찮으세요? 미자 어머님과는요? 승우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다 괜찮아. 아버지는 그래도 혼자 지낼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0년간 혼자 살았던 이 집. 아내 출랑과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미자가 정리해둔 서류 더미 속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소연의 새 아파트 전세 계약서였어요. 보증금이 제 퇴직금 액수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밀려난 제 옷들, 사라졌던 사진첩들, 소중한 책들, 하나하나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일주일 후 미자가 소연과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재화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식탁에 앉은 미자와 소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소연이가 전세금이 급해요. 당신 퇴직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직접적인 질문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어렵겠네요. 그 돈은 제 노후를 위한 거예요. 소연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결혼한 거잖아요. 엄마 돈도 없고 도움 줄 거 없으면서. 미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재화 씨, 솔직히 우리 이렇게 안 맞으면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자 씨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소연과 미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더 싸울 거라 예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마당의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따스한 저녁이었어요. 멀리서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전화 왔습니다. 재화 씨, 내일 아침 운동 나올 거죠? 네,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운동하고 싶네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지만 진정한 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노후는 혼자보다 둘이 낫다는 말, 정말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삶은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다시 고민합니다. 남은 인생을 참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나를 살아갈 것인지. 홍재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여도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